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원불교 성지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익산성지, 대종사님께서 법을 전하신 익산성지 편을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 먼저 진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최초에 남아있는 사진, 아마 대종사님께서 익산 성지 건설 전에, 즉 총부 건설 전에 변산에서 하산을 하시면서 삭발을 하신 후에 찍으신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산에 들어가면서 삭발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변산에서 하산을 하시면서 그 후에 삭발하신 그러한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았던 대종사님의 앉으신 염주를 가지고 앉으신 사진.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제법할 당시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산 서중환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한 달 후에 다시 부인인 실타원 정세월 선지님과 같이 찾아뵌 후에 대종사님께 하산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산 준비를 하면서 전주에서 창립총회를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발기인 모임에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7사람이 추산 서중환 선지님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제반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원기 9년이 1924년이 되겠죠. 1924년 음력으로는 4월 29일 날, 그때 당시를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가 묘하게도 대종사님께서 만 19년 후에 음력으로 4월 29일, 양력으로 6월 1일 날 열반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원기 9년에 이리에 있는 보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리 시내에 이 보광사라고 하는 이 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암자 같은 사찰입니다만 이곳에서 불법 연구의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을 하여서 대종사님을 총재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최초의 공식적인 직함은 불법 연구의 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회장에는 서중환 선지님이 불법 연구의 회장에 당선을 됩니다. 여기에서 새 회상 이름을 임시 교명이기는 합니다만은 불법 연구회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립총회를 할 때 그러한 기록인 창립총회록입니다. 대정 13년, 그러니까 원기 9년이 됩니다. 4월 29일 날 창립총회를 했었던 그때 기록들을 그대로 해서 이게 오늘날까지 전해오기 때문에 그 원불교 역사는 어찌 보면은 미화시키고 조금 보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불교처럼 초기 교단의 역사의 기록이 어찌 보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더 보태고 미화시키고 할 수 없을 정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진솔하니 인간적인 모습, 종교 태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 바로 현재 총부가 있는 곳에 바로 본부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원기 9년에 바로 이 건물이 지금 변형이 되었습니다마는 초가집 도치원 현재 본원실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세탁부
현대 일명 엿방이죠. 엿방을 짓습니다. 이 두 채를 지고 총부 건설을 시작하는데 이 집 이름이 도치원입니다. 도로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총부 건설할 당시에 원불교 그때 당시에 불법 연구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전무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수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원, 불법 연구회니까 회원이죠. 지금은 원불교니까 교도 하듯이 회원 전체 수가 130여 명. 그리고 전체 자산은 대종사님께서 제자들과 영산에서 바다를 막으셨던 방언답 3만여 평, 그리고 영산의 영산원, 그리고 변산의 복례정사, 그리고 총부까지 합해서 초가하 총 7동, 이것이 전부의 창립 총회를 하고 총부 건설할 당시에 불법 연구의 교세였던 겁니다. 원기 9년, 그러니까 총부 건설할 당시의 전무 출신, 조금 전에 10수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13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영산에서 법인성사를 놔뒀던 그 표준 제자들 중에는 팔산 김광선 선지님, 그리고 사산 오창건 선지님, 정산 종사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삼산 김기천 종사님, 이렇게 네 분이 처음에 출가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여성분으로는 유일하니 사태원 이원화 선지님, 어찌 보면은 원불교 교단에 있어서 최초의 제자 하면은 팔산 김광선 선지님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이원화 선지님이 더 최초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성 최초의 제자, 최초의 전무 출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유일한 전무 출신. 그래서 그때부터 영산에서 40여 년간 봉직을 하시다가 이렇게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때 최초의 전무 출신 중에서는 초기 교단의 삼총사라고 불렸었던 세 분이 누구냐면은 주산 송도성 종사님, 그리고 해산 전음광 선지님, 그 다음에 의산 조갑종 선지님, 이 세 분이 초기 교단에 대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서 젊은 총부를 이끌고 사물을 보고 역할을 하였던 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송만경 선지님, 그리고 이중경 선지님, 변산에서 대종사님을 시봉했던 문정규 선지님, 이러한 분, 그 다음에 도산 이동환 선지님, 원불교 산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 반이라도, 이 회상을 전부라도 주고라도 이동환 선지님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던 대종사님의 눈이 되고 또한 대종사님이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었던 그러한 선지님, 이러한 분이 총부 건설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 총부 건설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총부를 이렇게 초가 두 채를 건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이업, 엿을 고아서 파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엿을 고아서 팔고 또한 그 행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행상하신 분이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의산 조갑종 선지님, 그리고 도산 이동환 선지님께서 행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엿방이죠. 그 익산 성지를 순례를 하는 교도님들께서 이 엿방의 이야기를 지금 듣는, 설명을 듣는 그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엿을 고아서 엿을 팔러 나가는데 참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도산 이동환 선지님은 그래도 집에서는 양반집 자제로 살으셨던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행상도 해보지도 않고 엿장사를 해본 경험은 물론 없기 때문에 엿 목판을 지고 나가서 엿을 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엿을 조금씩 띄워주고 소리를 지르도록 해가지고 엿을 팔고 와서 저녁에는 엿을 팔고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엿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공부로 연결이 돼서 낮에 느꼈던 것을 저녁에 대종사님 모시고 감각, 감상을
발표를 하고 대종사님은 감정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산 종사님은 그때 당시에 익산 총부에는 남자 제자들만이 출가를 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앞에서 사타원 이원하 선지님은 영산에 가셔서 영산 감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막내가 주산 송도성 종사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산 송도성 종사님은 바로 익산 총부 건설의 최초의 공양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엿방을 하면서 원기 10년 대종사님께서 처음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원기 10년 초에 바로 무엇을 발표를 하냐면은 새 회상의 정기훈련법을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 정기훈련법을 발표하기 전에는 실험적으로 만덕산 성지에서 12제자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약 한 달간의 선을 놨죠. 그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정기훈련법을 발표를 해서 그 훈련법에 의해서 바로 하선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선에는 여자 회원 10여 명만이 참석을 합니다. 남자 회원들은 그때 당시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이 하선이 원불교 훈련법에 의한 바로 정기 제1회 선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관을 하셨던 분은 정산 종사님께서 훈련을 지도를 하셨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치원, 본원실과 엿방, 현 세탁부 두 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을 날 수가 없었던 거죠. 해산 전음광 선지님이 전주에서 총부가 건설되자 바로 이 본원실 도치원 아래로 이사를 집을 지어서 옵니다. 지금 이 집을 바로 새로 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약간의 변형, 옛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회의에서 복원이 아닌 그 터에서 새로 진 집이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최초의 선을 나게 됩니다. 그것이 원불교 훈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후에 이렇게 항상 어떠한 바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훈련은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처음 조실로 쓰셨던 금광원에서 훈련을 나시고 찍으셨던 이렇게 원기 14년 3월 달에 찍으신 그러한 선 해제 기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당을 신축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찍으셨던 그러한 동선 기념 사진이죠. 이렇게 대종사님을 모시고 항상 선을 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선을 나고 나서 각 지방에 교화를 나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이 많고 적고 장소가 배좁고 남의 방 한 칸을 빌려서 교화를 시작하더라도 선 공부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였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정신이 총부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대종사님께 구전심수를 하였던 바로 그 제자들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교도님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정신이 바로 일맥상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었던 그러한 초기 교단의 모습이 대종사님께서 제정한 훈련법에 의한 훈련이 어찌 보면은 원불교 훈련의 성지하면은 익산, 즉 총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영산에서 선을 놨던 그러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원기 28년 이렇게 대종사님 열반 당년인 하선 기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외부 사람들이 이제 불법 연구회는 끝났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교조인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했을 때도 대종사님 열반하신 그 슬픔 속에서도 대종사님의 바른 정신을 받드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진 그 법대로 훈련하는 길이기 때문에 선은 쉬지 않았던 원기 18년
소화 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화 18년은 원기 28년입니다. 원기 28년 9월 1일 날 바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그대로 대각전 앞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게 남아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대종사님의 정신을 다시금 새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선을 나는 과정에서는 11과목으로 하죠. 원불교 훈련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11과목으로서 훈련을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녀노소가 다 함께 강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종사님의 사모님인 십타원 양하운 대사모님께서도 대종사님 앞에서 강연을,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이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범연한 일이 아닌데 선에 참석한 남녀노소 유무식을 다 통틀어서 대종사님 앞에서 강연을 하고 대종사님께서 채점을 하시고 또한 보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 25년에는 지방회원, 각 교당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강연회를 했었던 그러한 사진이죠. 이 강연회에서 참석을 해서 특등을 하였던 분이 그때 강연에 참석한 가장 막내인 현재 원로원에서 수양하고 계시는 문산 김정용 종사님입니다. 바로 김정용 종사님이 대종사님 앞에서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훈련법은 남녀노소 유무식,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훈련을 통해서 기질변화를 하고 부처를 이루는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익산에서 제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2회 강연이죠. 2회 강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원불교에서는 이런 강연대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을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원기 13년에 제1대 제1회 기념총회를 총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원불교 시간적인 개념은, 대수 개념은 1세기, 2세기가 아니고 제1회가 12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2년을 3번 하면은 36년이 제1대.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로 하는 36년의 시간적 개념으로 대수를 이렇게 개념을 하는데 제1대, 제1회, 그러니까 12년, 1916년이 원기 원년이기 때문에 원기 12년까지 결산을 해서 13년 봄에 총회를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원불교 회원들이 모여서 총부에서 신축 강당, 이 강당을 보면은 아직 대파가 있어가지고 아직 정리도 덜 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집은 바로 어디냐면은 현재 대종사님의 이렇게 초상화를 모신, 우리가 흔히 구조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조실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은 종법실입니다. 종법실 하면은 현재 종법사님이 계시는 곳과 혼돈할 우리가 있어서 흔히들 구조실 하는데 현재 종법사님이 계신 곳은 그 조실이라기보다는 종법실이 아니고 바로 종법원이고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교단을 주재하셨던 바로 이 집 공식적인 이름이 종법실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죠. 강당에서 여기서 선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전체 모였던 분들이 기념 촬영을 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는 12년간의 총회에서는 사업 보고와 함께 12년간의 역사 보고 그리고 법의 사정을 통해서 승급한 사람들, 그 다음에 초기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유공인, 이러한 분들을 표창을 하고 이 유공인별로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한 사진이 그때 당시에 6장을 찍었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3장만 남아 있어서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는 것이 교차하는 이 사진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익산 총부와 관련돼서 그때 찍었던 사진으로 남아있는 또 하나 사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석장 남아있다는데 그 한 사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변산 시절에 대종사님을 시봉하였던 그 제자들이 찍은 사진 이렇게 남아있죠. 이 농공부원들이 작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한 사진입니다. 지금 총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농공부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 밀짚모자를 쓰고 이렇게 밀짚모자를 쓰고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한 연출 사진인데 여기에서 유일하니 여자분 한 분이 사진을 보면 있죠. 여기에 바로 공타원 조정근 종사님. 이 그때 당시에 농공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남아서 이렇게 우리 초기 교단 총부를 건설하셨을 때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선지인들이 생활을 하셨거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한 장의 아주 소중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원년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서품 1장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해주냐면은 대각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 뚜렷한 기틀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일자, 그 다음에 뚜렷하다는 둥그런자, 그 다음에 그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서로 상자 하는데 여기서는 모양상자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을 깨달았노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후 원기 4년에 금산사에 잠시 한 달 정도 계시면서 그 거처하시던 문미의 이론상을 직접 그려주신 것이 표현원어는 최초입니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론상을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셔서도 점진적으로 이론상에 대한 인식을 시켜오시다가 결국은 총부의 대각전을 건축을 하시고 정면 불단에 이론상을 봉안을 하시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20년 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법신불 이론상으로 확정된 그런 겁니다. 그 후에 각 교당에서 하고 각 교도님들의 가정의 이론상이 봉안이 되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종경 법문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생각되고 또한 새기는 법문 중에 한 법문이 그때 산업부원들을 대종사님께서 우리 집의 부처이다 이렇게 해주신 그러한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 법문은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을 하시면서 계속 신도들이 갖다주는 회원들이 갖다주는 그걸로만 세우면 자급자족을 하게 되죠. 영육상전을 하게 됩니다. 이사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수원을 하고 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박을 하고 박농사를 짓고 이렇게 쭉 하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대종사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농사의 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타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가 하는 그 시차를 와서 보니까 아무리 총부 군회를 다 둘러봐도 불법연구회에 불상이 모셔져 있지를 않은 걸 보고는 대종사님께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에 봉안하셨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잠시 기다려라. 우리 집 부처는 밖에 나가있다. 부처가 발이 달렸는가?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심때가 되어서 산업부, 지금 이곳은 원광대학교 자리입니다. 이곳에 산업부가 있었죠. 그 산업부에서 일을 하고 정심때가 돼서 농구를 메고 총부로 밥을 먹으러 이렇게 들어오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시찰단들에게 저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처이다. 우리 집 부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시찰단 일행이 도대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대종사님께서 이 산업부원들에게 부리지 부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업부원들만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부처님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삼라만상 대하는 처처 시시에 불공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으로서 원불교를 이렇게 펴주시지 않았는가. 그때 당시에 산업부의 모습입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을 처음에 봤을 때 사진을 잘못 찍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아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 찍으신 것 같아요. 혹시 실수로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은 위대한 실수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인지 토마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이것이 한눈에 봐도 산업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는데 영육상전 이사병행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 사진의 한 장, 이 한 법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총부가 있는 전법성지인 익산성지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양잠도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산업부원들이 이게 농구를 메고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러한 시찰단들에게 대종사님께서 저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를 동판으로 해놓은 그러한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총부를 건설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익산에 오셨다가 총부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뵙고 가고 나니까 일제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제 탄압이 더욱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일면의 주재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면은 바로 이 집이 청하원입니다.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원기 19년, 여기는 소화 9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9년은 원기 19년, 19년에 집을 지어서 낙성한 그러한 사진인데 바로 이곳에다가 북일 주재소를 설치합니다. 북일면을 전체 관리하는 주재소를 설치하려면은 북일면 다른 데도 설치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곳에다 설치했을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당신들 돈으로 해야 되는데 원불교에도 돈 뺏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설치를 해서 대종사님과 초기 교단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그 말을 합니다. 원불교가 초기 교단에 있어서 어떠한 탄압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불교의 탄압을 받았었던 그러한 것은 세계 종교사에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탄압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부 건설을 했을 때 집 몇 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총부 정문에 있는 집이 이 청하원입니다. 이 집에다가 바로 주재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주재소를 설치해서 대종사님을 가장 밀접해서 감시를 하게 된 이런 일경 탄압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결국은 감시하던 그러한 경찰이 대종사님께 감복을 해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을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탄압을 받아서 누가 죽고 다치고 감옥 가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탄압이 없었다고 하는데 대종사님을 그러한 안목으로 보면은 대종사님을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종사님은 몇 단계 앞에서 몇 수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탄압을 해와도 조금도 걸리고 막힘이 없이 격리를 펴셨던 겁니다. 그 실예를 들어보면은 원기 11년 사진을 보면은 어떠한 사진이 있느냐면은 서울 주산 송도성 종사님이 초대 교무로 부임을 하니까 서울 교도들이 부임 기념 사진이었는데 의산 조갑종 선임이 그 있습니다. 왜 의산 조갑종 선임이 그것에 계시냐면은 그때 경성 부기학원을 다녔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부기학원 하면 알아듣지를 잘 못합니다. 세무 회계해야지 쉽게 알아듣기도 하죠. 그때 몇 사람 겨우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고 신도수 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을 때 무슨 복식북이 있고 부기 회계할 것이 있어서 치부책에다 써도 다
되고 시부책에 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철저하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그분들은 뭐라고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조선의 간디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탄압을 하려고 해도 탄압이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어찌 보면은 그러한 대종사님의 경륜이라든가 대종사님의 덕화에 감화해서 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후에는 불법 연구회와 대종사님께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붕산 황이천 선지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횟수로는 20년, 만 19년 동안 법을 전하시다가 대종사님께서 원기 28년 5월 16일 날 총부 대각전에서 공식 석상에 최후 법문을 합니다. 그 법문을 간추려 보면은 첫 번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법무가 깨쳐서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참다운 실력을 얻어서 후진들의 스승이 되라 하면서 철든 사람이 되라 하고 간곡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부경에 나와 있는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법무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생사거래에 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최후 법문을 일명 생사법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공황공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법회를 보러 올 때는 무엇이나 대단하니 하는 것처럼 하고 와서는 법회는 충실히 보지 않고 엄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을 공황.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종사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촉해 주신 말씀은 법회를 알뜰하니 알차게 보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법회 보는 것이 소중했으면은 이 범인의 눈과 지를 깨달으신 성자의 해안으로 보는 것과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해 주신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회가 끝나고 자리에 누우셔서 6월 1일 날 대종사님께서는 안타깝게도 53세에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때 관련된 사진들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최후 법문을 하셨던 바로 그 법상입니다. 대각전에 그대로 모셔뒀다가 지금은 박물관, 원불교 박물관 2층 소태단실에 지금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산성지를 순례하고 박물관을 이렇게 순례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최후 법문을 하시고 수없는 법문을 하시고 정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께서 법문하시던 그 법상 앞에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 이런 우리 스님들의 그러한 법을 채받은 또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최후 법문을 하시고 열반을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조실에서 누워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사진은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는 대종사님의 제자 모두는 다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연맹, 이리에 있는 불교 연맹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발인식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발인식장을 찍어놓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마는 총배다 모시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결국은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광복 후에 총부현 송림에 이렇게 대종사님의 성탑을 모시고 그 후에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성비명을 지으셔서 성비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원기 42년에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의 어머님 모시고 원기 42년은 정산종사님 회갑되는 해 대종사님 성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가장 잘 우러러 받들게 되죠. 성탑을 조성하게 되고 대종사님을 세상 주세불로 세상의 주세교단으로 천명하는 바로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를 지으셔서 이렇게 성비를 제막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익산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대종경 부촉품 19장, 대종경 전체 법문 중에 가장 마무리의 법문이죠.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간략하니 부촉해 주신 그 법문을 같이 새기면서 마무리를 짓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을 내는 일이나 법을 전하는 일이나 또한 받들어 반가이 실행하는 일을 삼위일체의 공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전하고 받들어 실행하는 공덕을 더욱더 쌓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제 자신도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